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이제 10월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이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 여전히 강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과연 멈출 것이냐 아니면 기다릴 것이냐라는 또 타임상의 이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자, 현장도 중요하고 저희가 또 하는 이런 내용들도 공부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슬기로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시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제가 강의를 준비한 내용이 바로 부동산 정책을 한번 엿보는,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상태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부동산 보시다가 방송 보시다가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자, 이런 거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실제 투자를 하신 부자들의 경우에 투자 사례나 아니면 투자 솔루션에 대한 이런 재구성, 그러면서도 공식, 기준, 원칙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자, 오늘부터 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자, 그러한 부자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 과연 부동산 정책이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런 개념들, 그래서 지금도 국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해놓은 이런 내용들을 과연 어느 쪽으로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살짝 엿보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과거 2018년도 12월 21일 날 처음으로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방침 대책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0년 8월 4일, 그래서 8.4 대책이 좀 나왔고, 그리고 금년도 2021년도 2.4 대책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울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전체를 다 포함했을 때 총 12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취지로 이러한 정책들이 나왔는데, 자, 그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일단 좀 크게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정책은 바로 3기 신도시. 자, 지금도 과거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단독 미니 신도시급들은 많이 개발이 좀 되어 왔었는데, 자,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를 공급을 통해서 좀 더 주택 공급을 많이 보급을 하게 되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된다라는 전략을 좀 취지를 했는데, 자, 과연 이 전략의 맹점, 자, 공급은 좋은데 과연 그 해당 시장 수요에 맞는 쪽이냐? 자, 실제 3기 신도시의 공급 대책을 보면요, 자, 특별 공급하고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상당히,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별 공급을 하면 거의 한 30% 정도 되시는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사시는 분들 위해서 들어가고, 사전 청약은, 자, 지금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이 청약대 들어가면 보통은 청약대 이런 청약 가점을 통해서 점수에 합당해야지, 커트라인이 통과돼야지 당첨이 되는데, 대부분 웬만해서는 거의 당첨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청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공급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측면으로 했는데, 실제는 이 부분을 혜택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자, 현재 3기 신도시만 해도 수도권 6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자, 이 신도시급만 해도 2022년 내년까지 사전 청약 공급 물량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공급에 대한 만족도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일반 공급으로 해서 청약 점수와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가는데, 당첨 커트라인이 60점대가 넘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웬만해서는요, 현재 기준으로는 50세 이상 정도 되시는 무주택자분들이 거의 당첨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이 로또 당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고, 최근에 이제 공공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물량들이 실제는 신도시에 이 재건축이 아니라 구도심권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서울권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급에 대한 제한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신도시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정부에서 그래서 8.4 대책이 이제 서울권 주택 공급으로 이제 확대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자, 서울의 태릉, 자 여기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태릉 골프장이 있는데, 자 여기도 다 주택으로 바꾸고, 용산의 캠프킴 부지도 그렇고, 자 나머지 서울권에서 우리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지들도 전부 다 주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총 기준으로 보면 서울권에 한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취지. 그 상당히 지금 내용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서울권역 중심으로 26만 호에서 신규 공급을 지금 13만 2천 호 정도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이 대부분은 도심, 구도심권 내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아니면 직접 시행, 도시재생을 통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새로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체를 다 개발하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이런 도심 공공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노후 건축물이나 그 해당 소유자분들의 바로 이 보상관계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풀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이 해당 시민들과 잘 이 조율을 해가면서 풀어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현재 관건이고요. 자, 세 번째가 이 공공정비 사업이라 그래서, 자 요즘 이제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해서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서 좀 더 기간도 단축을 하고 뭔가 좀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걸 많이 했는데, 실제 취지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100%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맞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실제 실행력에서 볼 때에는 많이 들어가진 않다는 거죠. 실제 정부에서 해당 재개발 곳과 재건축에 대한 곳을 지정까지 한 건 사실인데,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 개발이 들어갈 때 이 사업 참여가 결국은 민간 참여라고 해서 소유자분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소유자분의 3분의 1 미만 들어가게 되면 3분의 1 미만이 동의가 안 했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재산 침해권의 분쟁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 부분 중에 하나 가장 큰 우려가 결국은 시장 논리상 수요와 공급인데, 자, 공급이 어느 쪽으로 좀 많아지느냐라고 추세를 볼 때에는 특히 서울권 안에서 역세권, 서울권 쪽에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으로만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양극화를 만들고 있는 좀 취지가 좀 된다라는 측면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공급 초점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향후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 역세권, 지금 특히 공공정비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나면 4, 5년 정도 되면 공급이 어느 정도는 물량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유지가 된다 안 된다라는 측면을 볼 때는 저는 좀 수요가 조금 더 잠재워질 거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 대책은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엿보기라고 하는 부분은,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선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먼저 공급에 대한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27만 호 공급이 100% 이게 다 완료가 될 거냐? 제가 볼 때 이거 50% 정도도 안 될 거라는 측면이 좀 되는 것이, 현재 LH공사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자, 3기 신도시 청약부터 해서 이 부분도 당분간은 100% 완료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 특히 서울권이라든가 이 수도권 내에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부분 들어갈 때 과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변수, 최근에 공공재개발 재건축하신 그 해당 부지에서도 오히려 찬성보다는 반대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사업성 여부가 관건이 된다는 측면이고, 자, 정책 변수가 최근에 정책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 정책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 3월이면 저 대통령이 또 바뀌는데, 자, 내년 대선 과연 부동산 정책이 공공임대 쪽으로 완전히 턴을 하게 되면 실제 이런 내용의 공급 정책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기존 주택들을 가지고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충분히 과연 이 공급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 공공임대 쪽으로 가는 정책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 자, 실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현재 지금까지는 수요를 좀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 안에서도 주택 중에 특히 재개발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지금 우수한 지역들은 계속 투자가 유치가 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셔야 되고요. 자, 이거 분명히 아마 우리 느낌으로, 시청자분들도 느낌으로 하실 겁니다. 이게 지역 양극화 점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대한 지역 잘 편차를 두고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얘기 드리고, 자, 공급이 이제 실제 127만 호가 아니라 50% 정도 된다 그래도, 뭐 100만 호가 조금 못 된다 하더라도 공급이 차질됐을 때 과연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수요, 과연 지금 주택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 심리를 과연 잠재울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란 얘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투자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되느냐. 자, 투자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향들을 잘 살펴보신다 그러면 서울권 쪽으로 보실 때에는 아직까지는 한강변에 서울권 집중, 그래서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로 접근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수도권 내 역세권 집중 쪽, 이거 반드시 지금도 계속 사람, 특히나 투자는 인구와 개발에 대한 수요를 두 가지 원칙을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역세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지금 정부가 집중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가 상승 기대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최근에 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발 필지가 또 집중이 되는데, 그래서 토지하고 상업용 쪽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최근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지를 매수하는 쪽 심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할 땅들이 국가에서 공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땅들이 토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지 쪽이나 이런 위치에 따른 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 특히 투자 방향을 이쪽으로 잡으신다 그러면 최소 10년 이내까지는 잃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자, 오늘은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엿보기를 좀 살짝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또 매주 제가 이제 세미나 특강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좀 하는데, 뭐 아직까지 코로나가 좀 더 뭐 강세라고 하면 할 정도 되니까 좀 선착순, 그래서 해당 지역 이 전화번호를 좀 통해서 사전 예약 전화를 반드시 해 주셔서 선착순으로 인원수 좀 제한이 있음을 좀 양해하셔서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세미나 신청하시고요. 나오셔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추천드릴 매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매물 개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위치가 7호선 중곡역의 도보권 역세권의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아파트입니다. 전용 53.19제곱미터 뭐 요 정도 사이즈면 방 3개에 화장실 2개 정도 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현재 시세 6억 6천에서 6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혹시라도 전세를 놓으신다 그러면 전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 약 한 2억 원 정도, 그리고 내가 직접 입주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으시면 약 한 4억 원 정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포인트, 투자 포인트 딱 3가지입니다. 현재 이 역세권의 생활 인프라 편의시설 갖춘 입지고요. 실제 이 중곡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인구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금 입지인데 바로 뭐 중랑천부터 해서 학군들이 또 이 풍부하게 좀 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여기에 아무래도 아파트기 때문에 환금성 기준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내 집 마련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세 차익, 세 번째 임대 수익을 통한다라는 이 3마리 토끼, 바로 이 환금성에 포인트를 두시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좀 한번 살펴보면 바로 여기가 중곡역이고요. 자, 여기가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바로 여기 이 동일로를 지나가는 부분인데 바로 인접해서 이 중곡 아파트 지금 재건축, 공공재건축으로 또 확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수요까지도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인데, 해당 지역들 보면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학교, 여기 외고, 대원외고, 대원여고, 거기에 이 국립의료보건센터 같은 또 이 대규모 인구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또 호재들까지 있기 때문에 중곡동 자체가 아직까지는 저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실제 이 서울 이 2030 서울권 이 생활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광진구 안에 중곡동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곡동이 옆에 보면 이제 아차산이라든가 용마산이 껴있다 보니까 쾌적성, 특히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높은 곳인데, 자, 실제 중곡동은 중곡 보건복지 행정타운이 현재 개발이 이미 이제 거의 90%가 완료가 됐고요. 중곡지구 중심 주거생활권으로 개발이 되는데 해당 지역권이 이제 보통 재개발로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된다는 얘기고, 자, 현재 중곡 아파트 공공재건축이 확정이 돼서 이제 개발이 추진될 예정에 있으면서 바로 중랑천 옆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개발까지도 충분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곡동이 점점 저개발 지역에서 이제 고개발로 넘어가는 바로 그런 입지라는 점 강조드리고, 자, 여기가 바로 중곡 복합의료행정타운인데, 자, 이미 여기 국립서울병원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뭐 정신건강센터, 의료행정타운, 신축 지금 현재 20층짜리 건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부 지금 더 추가로 들어오는 기관들이 좀 있어서 종합 의료 복합 타운으로 중곡역 주변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이미 중곡, 특히 광진구 중곡 아파트가 이 공공재건축 후보지 확정이 돼가지고, 자, 최근에 지금 현재 이제 조합 창립 총회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뭐 한 2-3달 내에는 충분히 바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워낙 저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개발 수요의 그 수혜지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랑천의 동부 간선도로 지하 계획을 통해서 더 쾌적한 이 바로 자연 녹지 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시설까지 놓기 때문에 아마 살기 좋은 도시로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여기고요. 뭐 워낙 이 광진구 쪽뿐만 아니라 이 면목동 쪽으로 해서 뭐 동북선, 면목선, 경전철까지 또 추진이 되기 때문에 교통 호재까지도 따르는 바로 입지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가격에 대한 얘기 한번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면
바로 시세가 지금 6억 6천에서 6억 7천만 원입니다. 자, 이게 방 3개, 화장실 2개이기 때문에 30평 조금 안 되는 면적이긴 합니다만 전세가 지금 4억 6천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자금 한 2억대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세로 해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 자, 직접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실거주 하시겠다라고 하면 자, 대출 한 40%가 되기 때문에 한 4억 정도의 자금 가지고 직접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바로 매물,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청파동의 1.5룸 다세대 주택인데, 자, 이 부분은 바로 재개발에 대한 수혜를 좀 바라보는 그런 컨셉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4호선 숙대입구역, 1호선 남영역 바로 다 역세권에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5룸 다세대 주택인데 뭐 전용 면적 21.59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시세 3억 1,700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 투자금은 전세 들어갔을 때 1억 초반대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일단은 대학권이기 때문에 숙명여대 대학권이기 때문에 인구 집중지역 임대 수요 풍부하고요. 저개발, 저평가되어 있는 입지라는 점, 여기에 다양한 개발 호재, 용산이기 때문에 전국 기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가장 큰 개발 호재가 있다는 점 포인트로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자, 지도를 좀 보면 용산역, 서울역을 사이에 두고 청파동 쪽에 들어가 있는데 워낙 뭐 용산 민족공원부터 해서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호재들이 워낙 큰 부분이 되겠고, 실제 강남과 용산과 영등포 여의도권으로 해서 이 트라이앵글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가치,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10년 정도를 바라보는 컨셉에서는 충분한 미래가치 있는 입지라는 점 설명드리고, 자, 일단 용산역 주변으로 용산 정비창 개발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벌써 16개 정도가 거의 80% 정도가 지금 완료가 될 정도로 공사 진행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 여기에 용산 청파동이 이미 1구역이 이미 재개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구역보다는 지금 2구역, 3구역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자, 오늘 소개하는 매물이 바로 2구역, 3구역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수요를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하라는 컨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산역 하면 일단 GTX가 들어오고요. 신분당선도 지금 연장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교통호재 용산역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더욱 강조드린다는 점이고요. 자, 가격 시세 한번 간단히 좀 브리핑하면 3억 1,700에서 3억 2천 정도가 되는데, 자, 이미 전세가 한 2억 정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 1억 초반대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통 한 10년 정도 바라보시고 재개발에 대한 수혜로 투자를 바라보는 그런 매물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매주 항상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또 우수한 추천 매물까지 해드리는데, 자,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합니다. 자, 전화 반드시 사전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좀 해주시면 뭐 세미나 내용도 들으시고 오셔서 또 궁금하신 내용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가 바로 이 부동산 정책 엿보기였는데요. 자, 실제 정책이 내년 대선이 또 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예상은 하실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부동산의 정책이 수요 억제도 있지만 주택 공급에 대한 쪽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쪽에 어떤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 제가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좀 했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도 이 주택 정책 엿보기에 대한 뭐 2편, 3편으로 또 준비를 해올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한번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자, 부동산 또 방송을 보시다가 나는 이런 게 궁금하고 내가 또 갖고 있는 부동산의 보유 매물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는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은 1대1로라도 상담을 좀 해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서 저희 이 시청, 방송 다음 주에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